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세수문화제입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 오늘 세수문화제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문화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윤애숙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 집회가 한 3분 정도 늦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뒤에 지금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이 쪽방에 살면서 울분 터졌던 이야기들을 좀 직접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는 문화제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회자의 이 말을 덧붙이기보다는 좀 말씀을 충분히 듣는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저는 소개만 중간중간 하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발언, 여는 발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자동 사랑방 대표 김우태입니다. 쪽방은 현금으로 월세를 받으며 세금도 내지 않는 거대한 상업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들은 물이 새고 한겨울 난방이 안 돼도 고쳐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며,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이마저도 없으면 갈 곳이 없으니 부당하고 불편해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쪽방 주민들 사는 형편이 다들 그래요. 쪽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뭐 수급자들은 거의 뭐 보증금 걸고 들어가려도 엄들로 못 내요. 그런데 뭐 2년 갱신하고 또 2년 갱신하고 하는데 건물주들이 세를 올리면 거기에 부담스러워갖고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여러 사람 아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 혼자 거기 가면은 쓸쓸하고 우울증이 생겨서 어차피 거기 또 나오게 됩니다. 5월 29일부터 3회에 걸쳐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교육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 속에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교육에서 주거에 대한 우리들의 요구를 모아보았어요. 우리들의 요구가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3주 동안 쪽방 주거권, 주민 주거권 교육을 했었죠. 첫 번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이 자리에 와 계시기도 한데요. 우리 아까 모 언론이라고 대표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한국일보에서 이 쪽방 등기부 전수조사, 서울시 쪽방 등기부 전수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도됐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 여기 계신 이혜미 기자님께서 첫 강의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쪽방 등기부를 다 띄어서 서울시 쪽방을 보니까 누가 도대체 쪽방을 소유하고 있고 누가 도대체 쪽방으로 돈을 버나, 이런 것들을 봤더니 쪽방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70%는 다 외지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 중 상당수는 다주택자들, 이미 집이 여러 채 갖고 있고, 그게 또 가족들끼리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도 쪽방을 소유하고 있고 부모도 쪽방을 소유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 됐었고요. 또 우리가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쪽방 임대료들을 매달 현금으로 거의 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쪽방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쪽방을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더라. 왜? 쪽방이란 건물이 되게 노후하고 낡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살고 계신 쪽방촌마다 언제 뭐 개발을 한대더라 만대더라 이런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쪽방을 소유하고 계신 사람들도, 그 건물주들도 여기에 건물 하나 있으면 개발될 때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라는 일종의 투기적 목적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개발 지역의 건물을 소유하는 것보다 쪽방 지역 건물을 소유하는 게 훨씬 더
이 투자의 가치가 높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익이 나냐 마냐 갖고 골머리를 썩는데, 쪽방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개발되면 개발 이익이 없고 개발이 되지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이 쪽방은 허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무허가 숙박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내는 돈이 제대로 신고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착복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야기됐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시듯이 쪽방에서 한 달에 얼마 내세요? 얼마 내세요? 월세? 25만원. 네, 뭐 20만원, 25만원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게 쪽방이 불과 한 평 조금 넘거나 한 평 내외인데, 그래서 평당 임대료를 따져보니까 쪽방 평당 임대료가 18만 2,500원이래요. 한 평에. 그런데 여러분, 서울의 아파트 평균 월세가, 평당 월세가 39,400원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쪽방은 아파트 평당 월세보다 4배 비싼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은 어떤가요? 시설은 뭐 아파트만큼이 아니라 사실상 그런 곳에서 살게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파트는 평당 5만 원 정도의 월세가 책정이 되는데, 이 쪽방은 그 한 평에 18만 원, 19만 원 정도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공간에서 그렇게 많은 이득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그 이득을 되게 현금으로 착복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사실상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물 소유주 얼굴은 평생 볼 일도 없는 관리인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가 돼서 전혀 집이 관리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가 있었고요. 저는 서울역 쪽방 한 평 반 조금 되는 데서 6년째 살고 있습니다. 6년 전에도 여기 와서 이 쪽방 문제도 때문에 와서 참 시장님도 만나고, 현재까지도 그 해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2번이나, 지금 나이 72살이에요. 근데 테러를 맞았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시켜서 그랬겠죠. 그런데 머리에 피가 나고, 그런데 피해자 아니겠어요? 피해자인데 피해자는 잡아가고 가해자는 잡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옆집 건물 주인이 보다 안 돼서 치료를 해주고 그랬다고요. 그런 것이 서울역 쪽방입니다. 냉정한 것이 쪽방입니다. 옆에 사람 그렇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한심스럽고, 그렇지만 어디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까 선생님 말씀다나 우리 이제 재개발되면 그 설명을 3일 전 해줬어요. 그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지만 다 믿을 수는 없죠.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고 이 동정을 하는 것 같아도 막상 당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과연 우리가 그분들이 말을 들어야 될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쪽방하면 사람 살아가니까 밥만 먹으면 되지 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오늘도 시장 나오시면 직접 만나서 몇 사람 잡으려고 그랬어요. 왜? 속 시원한 그 삼양동 한다가 계시지만 그 뒤에 우리 동네를 찾아왔어요. 그만 얘기하죠. 손잡으니까 다음에 하자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기 물론 공무원 나오신지 모르지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오늘 사실 시장님을 만나서 단편을 지려고 왔는데 시장님을 못 만나서 정말 한스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이 72살이라도 자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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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우리는 가지요 그렇게 가지요 너와 나 우리 함께 가지요 새벽별 쓰라린 가슴 안고 그렇게 우린 걸어가지요. 자,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임대 보증금 때문에 LH에서는 보증금 50만 원이면 매입 임대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물량이 적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탈락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SH공사에 매입 임대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서울 SH공사의 매입 임대 보증금은 3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작년 연초에 우리 여기 홈리스 행동이나 동자동 사랑방 등 여러 단체들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면서 보증금을 100만 원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 같은 경우도 보증금 100만 원으로 매입 임대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LH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나마 주거 취약계층한테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SH 같은 경우는 아직도 100만 원입니다. SH도 LH를 따라서 보증금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서울시에서 지원주택 사업이라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거기 제가 참석을 하였었는데, 거기서 지원주택 사업이 참 내용은 좋았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원주택 사업에 들어가시는 분들 보증금이 3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일반 주거 취약계층한테도 300만 원을 했다가 공실이 너무 많고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100만 원을 인하하였는데, 서울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겪었으면서도 또다시 300만 원이라 하는 보증금을 자기들은 합리적인 계산으로 만들었다면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거를 좀 생각을 좀 하고 뭐든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을 좀 하고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개발을 시행하라. 시행하라. 네. 비적정 주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라. 마련하라. 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제대로 실시하라.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이 해요. 선중자 조합을 지시네 너무나